그의 가창은 모래 알갱이처럼 속삭이듯 부드럽게 말을 건네며 시작하고 절절한 마음조차 담담하게 꾹꾹 눌러 어떤 형태를 만들어낸 모래탑처럼 감정을 쌓아놓고는 어느 순간 파도에 부서지듯 그 감정을 터뜨리고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듯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그러니 그가 부른 어떤 노래도 듣고 나면 그건 씻겨나간 모래 알갱이처럼 이명웅의 잔상이 오래도록 남는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트로트 좋아하시나요? 우리나라 트로트는 2020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2020년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트로트가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됐는데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하던 시절 이 방송 프로그램으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민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한 이명웅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명웅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적 현상을 분석한 책입니다. 한국 대중음악사 전문가 서병기 기자의 이명웅의 힘입니다. 사실 저는 미스터 트롯이라는 방송을 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명웅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을 통해서도 광고 등을 통해서도 실감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우리 영웅이가 하시면서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명웅 콘서트 예매는 자식들 사이에서 피를 튀길 정도로 치열하다는 피켓팅으로 입소문이 날 정도로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소비의 주체로 떠오르는 5060 세대, 58세대를 필두로 엄청난 팬덤을 만들어낸 것이 이명웅이 대중음악계에 새롭게 만든 문화라고 합니다. 이 책은 이명웅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적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또 가수 이명웅의 매력과 문화적 파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궁금한 마음에 이명웅의 노래도 듣고 그에 대한 기사도 찾아봤는데요.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목소리, 부드럽지만 힘이 있는 목소리가 참 듣기 좋았습니다. 또 선행과 미담도 엄청나고 미담 제조기라고 불리고 있죠. 여러모로 참 매력적이고 겸손하고 인간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희망과 배려의 아이콘으로 사랑받고 있는 가수 이명웅에 대한 분석기, 이명웅의 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서문. 대팬덤 시대를 만들어낸 이명웅 현상에 주목하다. 나는 올해로 37년차 일간지 기자다. 기자 생활 대부분을 엔터테인먼트 현장을 취재하며 보냈다. 그러다 보면 책을 쓰고 싶은 아이템들이 생긴다. 그렇게 해서 2019년에 방탄소년단과 케이팝을 썼고 이제 이명웅에 대해 썼다. BTS와 이명웅에 대해 쓰게 된 것은 둘 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혁신가, 이노베이터라고 부른다. K-팝 등 문화산업의 주체는 정부나 기업보다는 민간과 개인이다. 지금은 개인 혁신가 시대다.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아이돌 등 혁신 주체로 개인이 나서는 시대다. 영웅시대라는 이명웅 팬덤도 개인이 참가해 개성을 잃은 집단이 아니라 영웅시대라는 우산 속에서 개인마다의 개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활동을 펼침으로써 각자가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 특히 새로운 소비 세력으로 떠오른 신중년들이 이명웅에 대한 덕질을 함으로써 뿌듯한 보람을 느끼고 사회에도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된 경험담들을 들어보면 이명웅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이명웅은 2016년 8월 8일 디지털 싱글 미워요로 데뷔해 2017년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 5연승을 했지만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지난 2020년 1월 2일부터 반영된 TV조선 미스터 트롯에 참가하고 진에 오르면서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임영웅은 계속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며 우리 대중문화계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오디션 출신 1위는 세월이 가면 존재감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임영웅은 오히려 그 반대다. 이 책은 임영웅의 현상을 보다 더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획됐다. 감성장인 임영웅을 알기 위해서는 임영웅 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임영웅을 둘러싼 대중문화 현상, 트로트 음악 시장, 팬덤 변화 등 임영웅 주변을 파악하는 방법도 있다. 나는 주로 후자에 주목하며 임영웅 현상을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임영웅에 대한 무조건 찬양 일변도가 아니라 임영웅이 우리 대중문화에서 끼친 영향력과 역할, 의미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 파악하려고 한다. 임영웅은 여백을 활용하는 가창력을 발휘하므로 노래를 듣다 보면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공감각적 개념으로 풀었다. 그래서 임영웅의 가창은 드라마나 영화 OST에 유리하다고 해석했다. 특히 나는 임영웅이 TV조선, 미스터트롯 본선 3차, 기부금 팀미션 에이스전에서 선보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그림이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졌다. 고 김강석이 원곡자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60대 남편이 인생을 함께 살아온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애틋한 마음을 담은 곡으로 임영웅은 황혼의 헤어짐을 담담한 목소리로 노래하며 절제된 가사 의미를 전달해 수많은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무대를 마친 임영웅은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듯 뒤돌아서 조용히 눈물 짓기도 했다. 물론 듣는 사람이 임영웅이 끌고 가는 감성 열차에 올라타고 주변 경치를 감상하면서 가야 그 감성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임영웅 감성 열차에 타지 않은 채 들으면 노래가 조금 느리지 않아?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임영웅이라는 이름 앞에는 트로트 가수가 아닌 가수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린다. 임영웅은 매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하고 있다. 발라드, 트로트, 힙합, EDM, 영미 팝까지 두루 부른다. 노래마다 그 분위기에 맞는 성대를 갈아 끼우고 나오듯 정교하고 섬세하다. 제이슨 무라지의 I'm Yours와 루이스 폰시의 데스파시토도 능숙하게 부른다.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을 부를 때도 자신만의 해석력을 가미해 반가성까지 적절히 사용하며 짙으면서도 섬세한 감정을 주조함으로써 또 다른 중독성을 만들어낸다. 때로는 감미롭고 때로는 몽환적이며 소울감 충만하다. 임영웅은 멜로디와 선율감이 좋아 감성이 확 밀려오며 호소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음악 스펙트럼을 지닌 임영웅은 트로트 오디션에 출전해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를 트로트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기존 노래 스타일과는 많이 다른 댄스와 EDM이 포함되어 있는 두 오어 다이는 자신의 팬들 성향과는 다른 스타일일 수도 있음에도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박수를 쳐줄 만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인생의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후회 없는 나날을 보내려는 열정을 담아 임영웅 자신이 작사에도 참여한 두 오어 다이를 보고 들을 수 있게 됐다. 임영웅이 2022년 5월 발매한 정규 1집인 I'm Here로 수록곡인 아비앙또는 심지어 레게풍의 힙합 장르곡이다. 아비앙또 가사에 담긴 시련의 아픔이 임영웅을 만나 신나는 곡이 됐다. 임영웅의 또 다른 매력에 반하게 되는 곡이다. 임영웅은 이미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크러쉬와 함께 다이나믹 듀오의 고백을 부르며 랩 파트를 막힘없이 소화해 눈길을 끌었고 뽕숭아 학당에서 MC 스나이퍼의 BK 러브로 랩 실력을 빛내기도 했다. 임영웅은 아비앙또를 통해 래퍼 웅의 매력을 발산하며 앞으로 보여줄 무한 스펙트럼에 기대감을 더욱더 높였다. 앞으로 대중성과 흥행성에 영합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에 계속 도전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팬들은 이런 임영웅의 도전에 계속 박수를 치며 응원해 줄 것이다. 서문을 쓰고 있는 2024년 5월 초에도 임영웅의 자작곡 옹기와 홈이 담긴 더블 싱글 뮤직비디오가 공개됐다. 신곡인 옹기 뮤비는 임영웅이 차를 몰고 가며 다양한 감정선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 장면들은 단편 영화로 제작됐다. 참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임영웅이다. 연예인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서로 이질적인 두 가지 요인을 갖추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김수현이 비주얼로 볼 때 소년 이미지인데 목소리는 중저음 성인 톤이다. 이를 갭 차이로 설명한다. 별에서 온 그대를 연출한 장태호 감독은 김수현에 대해 소년의 얼굴, 사내의 목소리, 연인의 눈빛을 지닌 배우라고 표현했다. 이명웅도 상반된 이미지가 공존한다. 반듯한 청년 이미지인데 잔망미가 있다. 반듯함과 잔망기, 뭔가 한 사람에게 공존하기 힘든 성향 두 가지가 이명웅 안에는 함께 있다. 이명웅의 잔망미는 미스터 트롯 스핀오프인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 학당 등에서 가끔씩 나와 시청자를 즐겁게 해준 바 있다. 강냉이 젤리 사건과 몸으로 말해요 게임에서 언발의 오줌 누기 설명 장면 등은 그의 잔망기가 한껏 발휘되면서 큰 웃음을 준 대표적인 사례다. 차분하고 감성적인 노래를 많이 불러도 사람들을 수시로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잔망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이명웅의 큰 강점이다. 나는 이를 이명웅은 어렵게 자랐지만 정신이 메마르지 않고 유머 감각과 여유로움을 항상 지니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명웅은 미스터 트롯에서 보면 춤을 잘 추지 못한다. 하지만 2022년 12월 고척돔 앙코르 공연에서 걸그룹 아이브의 애프터 라이크 댄스를 능숙하게 소화했다. 세상 유용한 포인트 안무까지 척척해내 관객들을 놀라게 했다. 이명웅의 아이돌 춤은 인터넷 짤로도 나와 큰 인기를 끌었다. 아마 피나는 연습의 산물이었을 것이다. 이명웅이 대한민국 대중문화사의 한 회긁은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재주를 어느 정도 타고나야 하지만 성실함과 꾸준함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명웅은 이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도 항상 유연하게 새로움에 도전한다. 그것이 이명웅 최고의 매력이다. 이명웅 공연은 3시간 동안 게스트 없이 혼자 진행된다.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을 정도다.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다. 음악 연습은 물론이고 몸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거대 팬덤이 자신을 응원한다 해도 이러한 노력과 삶의 자세가 없다면 팬덤도 유지되기 어렵다. 하지만 이명웅의 팬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이명웅이 공연을 열 때마다 피켓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피켓팅은 피가 튀길 정도로 치열한 티켓팅을 말한다. 이명웅 콘서트 티켓을 확보하면 효도에 성공한 것으로 여긴다. 뿐만 아니라 작곡가들은 이명웅이 자신의 노래를 불러주길 학수고대한다. 이명웅이 부르면 뜰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작곡가는 유명해지고 저작권료가 많아진다. 대중음악 작곡가들의 선순환 구조를 이명웅이 이끈다. 기자들은 이명웅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 쓴다. 이명웅 관련 기사는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 이명웅 기사는 많이 본 뉴스와 공감 많은 기사로 분류된다. 이명웅 기사는 좋아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공감 많은 기사 1위에서 30위 대다수를 차지하기도 한다. 광고계에서는 이명웅 모시기에 바쁘다. 단순히 인기가 많아서가 아니다. 이명웅의 성실과 삶을 대하는 긍정적 자세, 올바른 가치관 등이 팬들의 무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상품에도 연결시키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실력 있는 데다가 성실하고 노력도 하며 반듯하게 세상을 살고 있는 이명웅의 모습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명웅이 절제하는 삶을 살며 팬을 위해 열심히 음악을 준비하는 모습이 상상된다. 이렇게 해서 굳건하게 쌓아올린 이명웅의 콘텐츠는 오래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명웅은 팬들과 지속적인 선행을 이어가며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이명웅 팬덤의 주력인 40대에서 60대들의 화력은 엄청나다. 이명웅의 신곡 두 오어다이가 지난 2023년 10월 발매 직후 멜론 톱백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멜론 등 국내 음원 차트는 주로 아이돌들이 1위를 하는 곳이다. 이때도 이명웅은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던 방탄소년단 전국과의 경쟁에서 이긴 것이다. 아이돌 그룹은 자신의 팬들인 10대에서 20대들이 저출산으로 줄어들자 해외를 공략하고 있지만 이명웅의 40대에서 60대 팬덤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더욱 성장하고 있다. 이명웅은 이처럼 독특한 대팬덤의 시대를 만들어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명웅이 대중음악계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문화다. 앞으로도 이명웅이 어떤 걸 또 만들어낼지 기대가 된다. 이명웅의 팬덤, 영웅시대와 함께 이를 지켜보는 건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가수 이명웅, K-팝 이노베이터. 이명웅은 가요계에서 없던 걸 대거 만들어낸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K-팝 이노베이터, 혁신가라고 부를 만하다. 이수만, 방시혁, 박진영, 양현석뿐만 아니라 이명웅도 K-팝 이노베이터 그룹에 함께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차이점은 4대 기획사를 각각 만들었던 네 사람이 가수나 싱어송라이터 또는 작곡가 출신의 음악 제작자이자 프로듀서라면 이명웅은 보컬리스트라는 점이며 K-팝 영역에서 새로운 걸 창조해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이명웅은 노래와 공연, 팬덤 문화, 광고 효과 등에서 기존에 없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와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 이는 이명웅을 K-팝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명실상부한 퍼스트 무버, 선도자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명웅 공연은 전회차 매진이다. 물론 전회차 매진은 다른 아티스트들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명웅의 콘서트 티켓을 구하면 효도라는 말까지 나온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명웅의 티켓 파워는 한마디로 엄청나다. 이명웅은 티켓 오픈 때마다 효도 전쟁이 벌어지며 피켓팅, 피가 튀길 정도로 치열한 티켓팅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트로트 가수가 17,000에서 2만석 규모의 고척 스카이돔이나 5만석 규모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을 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정도 규모의 공연 개최가 가능한 트로트 가수는 나훈아 정도밖에 없다. 이명웅은 고척돔에서는 이미 공연을 열었고 2024년 5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국 투어 콘서트 I'm Here로 앙코르 공연을 펼친다. 이명웅은 2022년 전국 투어 콘서트는 2022년 5월 6일에서 8월 14일 101일간 20일의 공연과 12월 2일에서 11일 앙코르 콘서트 5회 공연까지 전국 7개 도시에서 총 26회 공연을 열어 24만여 명의 관객을 끌어들이며 전회차 매진으로 성료됐다. 최고 트래픽 81만, 대기시간 153시간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2023년 9월 콘서트는 티켓 예매 트래픽이 단 1분 만에 최대 약 370만을 달성했다. 이는 인터파크 역대 최대 트래픽으로 남았다. 이명웅 공연에는 산무와 삼류가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산무는 초대권, 초대가수, 빈자석이다. 삼류는 이명웅의 세세한 배려와 영웅시대의 따뜻한 마음, 스태프들의 친절함이다. 이명웅의 배려에는 편안한 방석과 곳곳에 설치된 넉넉한 간이 화장실, 자녀 대기소, 효도존 등이 있다.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가 느껴질 수밖에 없다. 공연을 다녀온 사람은 환대를 받았다고 말한다. 이명웅은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등이 조사하는 브랜드 평판지수에서 항상 상위권이다. 광고, 가수, 트로트 가수, 스타 등의 부문으로 나눠 발표하는 순위에서 1, 2위가 많다. 이는 유명인과 연관된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영향력이 미치고 있음을 알려준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2024년 3월 24일 이명웅이 2024년 3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지수에서 39개월 연속 1위를 굳건히 지켰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소는 2024년 3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를 기록한 이명웅 브랜드는 링크 분석에서 광고하다, 돌파하다, 기부하다가 높게 나왔고 키워드 분석에서는 광고 모델, 콘서트, 영웅시대가 높게 나왔다. 긍 부정 비율 분석에서는 긍정 비율 93.51%로 분석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명웅은 광고 효과도 엄청나다. 이명웅이 광고 모델로 나서면 해당 제품의 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 정도의 광고 효과를 만들어낸 연예인은 흔치 않다. 이명웅에게 CF 모델 제의가 잇따른다는 것은 광고 효과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웅이 광고 모델로 나서면 같은 제품의 후속 시리즈물에도 계속 출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명웅이 광고하면 왜 효과가 높을까?
첫째, 이명웅 광고 영상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간다. 조회수 1000만 회는 기본이다. 뮤직비디오 영상도 아니고 광고 영상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어렵다. 유튜브를 볼 때도 광고를 회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다. 하지만 이명웅만은 예외다. 이명웅은 광고 영상도 조회수가 높게 나타난다. 인스타그램 등 SNS 언급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광고 효과를 측정할 때 동영상 조회수와 SNS 언급량은 필수다. 둘째, 이명웅이 광고 모델로 나섰다고 하면 기자들이 앞다퉈 기사를 쓴다. 제품 때문이 아니라 이명웅이라는 모델 때문이다. 요즘 포털 연예 기사에는 댓글을 달 수 없게 돼 있지만 이명웅 관련 기사에는 좋아요가 수천 개 달린다. 좋아요가 많은 기사는 일간 많이 본 뉴스 1등은 못해도 공감 많은 뉴스 1위는 할 수 있다. 공감 많은 뉴스 1위는 거의 매일 이명웅 관련 기사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서는 이명웅 기사에 댓글을 달 수 없지만 이 기사가 유튜브 등 SNS나 연예 관련 커뮤니티에 옮겨지면 댓글이 주렁주렁 달려있다. 이명웅 하나은행 광고 동영상에는 이명웅 최고의 가수 사랑합니다. 국보급 보이스로 최고의 힐링을 전해주는 가수 등의 수많은 댓글이 남겨져 있다. 역시 이명웅이다. 셋째, 이명웅의 반듯하면서 선하고 따스한 이미지가 광고 시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이미지는 웬만하면 거의 모든 제품에 어울린다고 볼 수 있다. 이명웅은 앞으로도 오랜 세월 동안 신뢰를 주는 가수 이미지로 광고계의 러브콜을 받을 것이며 광고 효과 또한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처럼 이명웅은 기존 가요 시장에는 없는 현상과 문화를 대거 만들어낸 K-팝 혁신가라고 할 만하다. 이명웅의 힐링 보이스에 정화되다. 이명웅의 공연을 보면서 이명웅의 강점과 차별점 몇 가지가 여전히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다. 첫째, 노래 가사 하나하나의 전달력이 최고라는 점이다. 일부러 엄숙하게 부르지 않고 자연스러운 발성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 내용이 귀에 착착 꽂힌다. 이는 여백을 활용하는 덜어내기 가창에서는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한다. 이명웅이 KBS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 등 OST 킹이 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과장과 기교 없이 부르는 발음과 어쿠스틱 기타 반주만으로 부르는 연애편지는 물론이고 1집 수록곡 무지개의 가사와 감성까지 오롯이 전해졌다. 무지개의 가사가 오늘 하루 어땠었나요? 많이 힘들었나요? 까만 선글라스 하나 챙겨서 떠나볼까요? 로 돼 있는지를 이번에 알았다. 아버지를 들을 때는 울컥해진다. 이명웅이 어릴 때 고인이 되신 이명웅 아버지와 어머니, 어린 영웅이 한 사진에 담겨있는 사진을 보니 더욱더 그러하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로 영롱하기 시작하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들을 때는 눈시울이 젖어든다. 이명웅의 휘파람 소리까지 합쳐져 노래가 주는 힘을 더욱 극대화시킨다. 이명웅은 관객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팬덤인 영웅시대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거듭 강조했다. 노래를 부르다 땀을 계속 흘리면서도 수시로 관객석으로 내려와 관객과 눈을 맞추고 전생의 나라를 구한 영시와 손까지 잡았다. 이명웅 콘서트에는 8살부터 102세까지 관객으로 온다. 모든 나이대가 다 있다. 10대에서 90대는 항상 관객석에 자리를 잡는다. 이명웅은 트로트를 좀 더 넓게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트로트를 고급지게 불렀다. 그는 9세대의 트로트에 바탕한 한과 젊은 세대의 네오 트로트에 담긴 흥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뛰어넘어 어느 세대에게나 통할 만한 무드를 만들어냈다. 에필로그. 이명웅은 이명웅을 부르고 우리에겐 모두에 이명웅이 있다. 정덕형 칼럼니스트. 그는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함으로써 트로트 가수로서 대중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지만 본래 바탕은 발라드 가수였고 그래서인지 그가 내놓은 노래들은 트로트만이 아니라 록, 발라드, 힙합, 재즈, EDM처럼 변화무쌍하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은 오롯이 이명웅으로 수렴된다. 다른 이가 불렀다면 결코 그런 색깔을 낼 수 없는 이명웅만의 노래가 된다. 본래 트로트는 7, 80년대까지만 해도 가요 곳곳에 공기처럼 들어있었다. 가왕 조용필의 노래에도 그룹 사운드의 록 사운드나 심지어 댄스곡들 속에서도 이른바 뽕끼라는 이름으로 트로트는 늘 존재했다. 또 트로트 자체에는 여러 장르들이 앞에 붙기도 했다. 발라드 트로트, 록 트로트 하는 식으로. 하지만 언젠가부터 트로트 하면 과장된 감정 표현과 직설적인 가사, 그리고 꺾기 같은 기교로 상징되는 어떤 장르로 여겨지게 됐다. 하지만 과거 최희준이 부른 하숙생 같은 곡을 떠올려 보라. 트로트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한민족이라면 이해되는 하나의 정서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젊은 출연자들을 출연시켜 다양한 트로트를 선보이면서 그것이 전통 가요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음악이라는 걸 보여준 건 어쩌면 이렇게 편향된 생각들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명웅은 그 새로운 작업을 맨 앞에서 열어가는 상징이 됐다. 트로트가 전통 장르로 취급받고 그거라는 특정한 인물군들이 있다고 여겨지는 편견을 이명웅은 그래서 첫 정규 앨범인 I'm Hero를 통해 들려준다. 거기에는 트로트는 물론이고 발라드, 힙합, 록, 재즈 같은 다양한 장르들이 이명웅이라는 가수의 자장 안에서 어떻게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가가 담겨 있다. 우리는 그때 알게 됐다. 이미자가 이미자를 부르고 조용필이 조용필을 부르는 것처럼 이명웅 역시 이명웅을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흔히 나이와 성별 등으로 그 사람을 구별짓고 구획하지만 그건 드러난 것으로 예단하는 선입견이자 편견일 뿐이다. 우리 안에는 나이가 들어도 성별이 달라도 크게 별반 다를 것 없는 감정과 감성들이 존재한다. 다만 사회가 구별짓는 틀 안에서 응당 그것들만 바라봐야 할 것 같은 억압 속에 있다 보니 진짜로 다르다 착각할 뿐이다. 트로트를 좋아하던 기성세대들이 왜 록과 힙합을 좋아하지 말란 법이 있나? 이명웅이 장르의 틀을 깨고 이명웅을 부르는 행보는 그런 의미이고 거기에 열광하는 영웅시대의 호응 역시 그런 의미다. 이명웅이 부르고 영웅시대가 호응하는 이 흐름 안에서 전통과 현재라는 구분은 깨져버린다. 거기 남는 건 현재 진행형을 부르고 호응하는 이명웅과 영웅시대가 있을 뿐이다. 누구나 나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느 순간 신세대가 기성세대라 불리게 되어버리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좋아했던 그 감정과 감성들이 녹이 슬고 바뀌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변치 않는 저마다의 이명웅이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상이 마구 구분지어 버리지만 그럼에도 달라지지 않는 자기만의 소중한 감성들이 그것이다. 이명웅은 그 세계를 우리 앞에 펼쳐놓고 있다. 과연 밟아도 좋을지 망설이는 이들에게 깊게 패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작은 발자국을 낼 수 있는 모래 알갱이 같은 세계를. 이명웅의 힘 읽어드렸습니다. 계속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며 우리 대중문화계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명웅이라는 인물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